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우수 선수를 양성하는 학교 체육이 이제는 모두가 즐기는 체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을 통해 취미로 운동하던 선수들이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했고 우수한 성적도 거뒀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동적인 에어로빅 동작이 펼쳐집니다. 여러 명이 호흡을 맞추며 수준급 기량을 선보입니다. 고난이도 동작도 쉽게 소화합니다. 거제 지역 학생 200여 명이 취미로 하는 이 스포츠 클럽에서 소년체전 경남 대표팀이 나왔습니다. 7팀 10명이 선발 출전해 금셋, 은둘, 동둘로 모두 메달을 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스포츠 클럽은 초중고등학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마친 뒤 함께 연습을 합니다. 5시부터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시합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학교 수업에는 크게 주장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지난달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한 경남 선수단은 768명. 이 가운데 스포츠클럽 초등선수 306명이 따낸 메달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38개입니다. 정규 수업과 스포츠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수업도 하면서 재밌게 했는데 성적은 또 좋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스포츠클럽은 올해 경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스포츠클럽을 도입하게 된 것은 우수 선수를 집중 양성하는 이른바 엘리트 체육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엘리트 체육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선수 선발에도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스포츠클럽을 오는 2021년까지 중학교로 전면 확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헌혈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헌혈 주력 연령층인 10에서 20대의 감소폭이 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헌혈의 집 남구 삼산동 센터입니다. 이용객이 없어 텅 비어 있습니다. 긴급히 확보한 수혈용 헌혈팩은 학생 등 젊은 층이 하고 간 7개가 전부입니다. 피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시험 끝나고 여기 놀러 왔다가 헌혈이지 보여서. 이처럼 혈액이 부족할 때마다 20, 30대 젊은 층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울산 지역 헌혈자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특히 헌혈 주력층인 20, 30대의 감소폭이 큰 상황입니다. 울산의 지난해 헌혈자 수는 3년 전에 비해 8% 줄었지만 20대는 14%나 줄었습니다. 울산혈액원은 지속된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울산의 20, 20대 인구 수는 14,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50% 정도가 20대였다면 지금은 그 정도에서 반 정도는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정도로 요즘은 그런 계절적인 변화는 사실은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헌혈 인구가 전체적으로 혈액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때문에 젊은 층에 집중됐던 헌혈 문화가 중장년층으로 확장돼야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젊은 도시였던 울산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헌혈 수급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지난 5월부터 종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반달가슴곰 50여 마리가 자유롭게 산을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과 곰의 공존이 시작됐는데 불법 밀렵 도구가 많고 생태 통로도 마련되지 않아 반달가슴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여러 차례 나타났던 김천 수도산. 환경청 공무원들이 올무 제거에 나섰습니다. 조심. 여기 있습니다. 산에 오른 지 채 10분도 안 돼 나무 기둥 사이로 불법 올무가 눈에 띕니다. 야생동물이 이동을 하다가 목이나 몸통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은 쭉 자기가 이동을 하다가 계속 조여오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2시간 동안 수거한 올무는 20여 점이 넘습니다. 산속에서 이런 올무뿐만 아니라 덫도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인간과 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밀렵 도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종복원 사업을 통해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은 모두 56마리. 지난 5월 이른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여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게 했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전남 백운산에서 수컷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었고 또 다른 수컷 한 마리는 지난 5월 김천 수도산 아래 고속도로에서 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어떤 그 인식 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곰도 그 우리 일부라는 거. 불법 밀렵도구 제거와 생태 통로 조성 등 인간과 곰의 공존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지엔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창원시가 고위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공모하고 다음 달 말 열리는 창원 세계사격 선수권대회 결선 경기의 입장권 사전 예매가 시작됩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오종우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12일까지 임기제 공무원인 제2부시장과 서울사업소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창원문화재단도 오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채용 공고를 내고 내일부터는 창원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 공모가 시작됩니다. 또 3급 대우인 창원시 정무특보 자리도 비어있어 조만간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말 열리는 창원 세계사격 선수권대회 결선 경기에 입장권 사전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창원 사격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부터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총과 권총 경기 등 결선 경기 입장권을 예매합니다. 창원 세계사격 선수권대회에는 북한 선수단도 21명 정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의장단 구성을 완료한 경남도의회가 오늘 7개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을 배정합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2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으며 제11대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임시회 기간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오늘은 JR 서일본의 침대 열차인 트와일라이트 익스프레스 미즈카제가 운행한 지 1주년이 됐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근해에서만 볼 수 있는 산호를 보존하기 위해 원격 조작 수중 드론 촬영이 진행 중입니다. 수호섬 해저에는 니호나와 산호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중 무인 드론은 잠수함과 같은 스크루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수심 100m의 깊이까지 내려가 촬영할 수 있습니다. 見に来た人に阿波サンゴの魅力を見せると。ドローンによって観光も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保全にもですね使うと。 바다연구회는 이 같은 수중 촬영 실험을 올해 안에 4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JR 서일본의 침대 열차인 트와일라이트 익스프레스 미즈카제의 운행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시모노세키역에서 열렸습니다. 이 침대 열차는 산요 지역과 산인 지역을 1박이나 2박 일정으로 운행합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1일 역장에 선정된 남성이 오른손을 올려 출발 신호를 하자 열차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교토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無事出発できてよかったなという気持ちがまず一番です。一生の思い出になりますね。 시모노세키 고등학교에서 하이쿠 수모가 열렸습니다. 하이쿠는 일본의 전통 단시입니다. 하이쿠 수모는 하이쿠와 스모를 결합한 취지를 살려 무도장에 로프로 만든 씨름판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교사가 출전한 학생의 이름을 선택하면 학생들이 나와 학교와 자연을 주제로 한 어구를 차례로 낭독했습니다. 하이쿠 수모는 에도 시대 후기에 활약한 여류 하이쿠 시인인 타카미 키쿠샤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또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곧 경남 전 지역으로 장맛비가 확대돼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으로 최고 50mm, 내륙으로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안개도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 덕분에 오늘도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한낮에도 24도 안팎에 그치는 등 평년보다 선선하겠고요. 내일 비가 그치면서 기온은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더위를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휴대용 선풍기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폭발이나 과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구매하실 때에는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물에 빠뜨리거나 자주 떨어뜨린 경우는 사용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가운데 곳곳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동부 지역이 18, 9도선으로 다소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이 17도에 그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2도에서 25도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비가 내리면서 물결이 최고 2에서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구름 많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이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4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함안군이 고려시대 연꽃 아라홍련이 심어져 있는 연꽃 테마파크의 사진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합니다. 거제시가 지난해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종합 1등급을 받았습니다. 통영시가 특화 작목인 욕지도 고구마의 우량종순 10만 본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연구개발특구 확대 대신 경남 독자적으로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조선과 항공, 기계산업과 관련해 7곳을 강소형 연구개발특구로 설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를 과제로 세웠고 지난해 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이 바뀌면서 제도적으로도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0월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운동과 지방의제를 활성화한 시민사회 등 참여 주체들의 축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기조 강연과 주제별 토론, 사례 발표, 현장 시찰과 생태 탐방 등으로 진행되며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 만여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을 3급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행정기관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등입니다. 감사관으로 임용되면 경남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등에 대한 청렴 업무와 감사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지난해 54만여 제곱미터에서 360여 건의 농지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밀양시 45건, 함안군 40건 순이었습니다. 불법 전용은 건축자재 등 야적이 107건, 가설건축물 49건, 주차장 41건이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적발 사항에 대해 47건은 고발하고 270건은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민선 7기 슬로건을 정한 경남 16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8곳에서 주민 행복을 행정 목표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시가 새 슬로건을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으로 정하고 밀양시가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단체장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8개 시군에서 주민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고성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 슬로건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